지난주에 우리나라 3분기 실질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긴 했지만 너무 안 좋게 나왔죠. 0.1%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팎으로 좋지 않은 만큼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경제 통계는 우리도 네. 미국식으로 정기비 대비해서 발표하는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그 전년 동기비 두 가지로 전기비는 0.1%. 네. 사실상 정체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1% 성장은 아마 미국의 서프라임 모비전 사태 때 세계 경제에 가장 충격을 줬던 게 실물 경제 차원에서 네. 2009년 1분기였거든요. 네네. 이때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그 3분기에 재정을 해서 막대한 이렇게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재정의 기여도가 없었으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1.5% 성장했는데요.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3%대 후반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역시 1.5%의 성장이라는 것은 2%포인트 정도의 디프레 갭. 다시 말씀하면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 뺀 오큰 법칙의 GDP 갭상 마이너스 2%포인트의 디프레 갭이 발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는 4분기에 한국경제 이코노미스 클럽에서 이제 전망한 거 보면 한 0.6% 전망한다면 올해 성장률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4% 달성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성장률이 0.1%대다라고 한 것은 2분기 대비 우리나라 성장률이 0.1%밖에 오르지 않았다. 사실상 정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고도 성장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길래 경기가 둔화됐을까 했을 때는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 기여도와 그 다음에 내수 기여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 여건이 좀 상당히 안 좋죠. 유럽 위기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 대외적 환경이 안 좋고 특히 채산성 측면에서도 원화가 절상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세경기 수요 감축, 그 다음에 채산성 악화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수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그래도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의 호조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기여도는 여기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는 0.6%포인트 플러스로 해서 비교적 과거의 1%포인트대에 비해서는 낮아지긴 했지만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감안할 때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내수 쪽이 없다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대비해서 0.6% 플러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위기 때는 완충 능력에 내수가 받쳐줘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 내수 쪽에, 민간 소비든 기업의 설비 투자든 건설 투자든 3대 내수와 관련해서 일제히 침체세를 보임에 따라서 내수의 기여도는 전기 대비해서 0.5%포인트 오히려 성장률을 갈아먹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여도의 플러스 0.6%포인트. 그 다음에 내수의 기여도에선 오히려 마이너스 0.5%포인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총합이 플러스 0.1로 나오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수출도 좀 둔화되긴 하겠습니다는 그 이상으로 내수가 아주 침체를 보였던 것이 3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정체를 보였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한때 아시아에서 사룡으로 불려졌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가들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된다면서요. 네, 우리와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2대 대국인 미국과 네. 중국을 좀 비교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입장을 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사령들 네.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 경제 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성장률이 1.4%에서 2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알아봤습니다는 2.7%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해서
미국 경제가 4분기에 다소 둔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 상당히 좋게 나오는 배경도 바로 이러한 그 경기 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경제는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은 4분기에도 당초 예상보다는 그렇게 둔화되진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3분기에 성장률이 7.4% 떨어져서 경착륙 우려되지만 지금 4분기 10월달, 11월달에 이렇게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보면 상당히 이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는 8% 정도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이 3분기가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동안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1990년대에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다 해서 아시아의 그 포 타이거스 해서 사령이라 하는 싱가포르, 대만, 네. 홍콩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이란 뭐냐 하면 최소한 잠재 성장 수준의 성장 수준은 하고 있어서 GDP 갭상 디플레 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펴보면 아시아 내 경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빨리 늙는다라는 의미죠. 조로화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그 비관 논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각도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사실 GDP 갭상 디플레 갭이 이렇게 2%포인트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연착륙, 경착륙에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이고요. 지속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한국도 중증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빨리 경기 대책을 앞당겨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그 사설에서 조로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조기 노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1인당 GDP 2만 달러를 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고용이든 부가가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탄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는 경제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30대, 40대 이렇게 고 넘어갈 점에 늙어 보인다면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조로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이 가고 고도 성장이 익숙해진 이런 국가에서 사실상 성장률이 정체되다 보니까 경기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발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차원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4분기에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 도달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는 게 밝지만은 않은 수준인데요. 그렇지만 민간과 정책기관이 예측하는 성장률의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사실 성장률이 정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현재 진단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전망이 정책 당국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천에서는 완전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나라 그 정책의 최고 책임자께서는 우리 경제가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또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4%를 전망을 예상을 해가지고 짰어요. 그러나 이것이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0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내년도의 경영계획을 이렇게 일제 기업들이 짜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아직까지 짜지 못하는 이 측면도 있습니다는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서 경영계획을 일제히 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오늘 그 한국경제 이렇게 TV에 자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의 성장률이 최소한 주요 예측 기관들은 그동안 3%대는 유지하지 않겠는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랬죠. 이 한국경제연구원은 바로 2.9% 내년에도 3% 밑으로 떨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나쁜 것은 나쁜 것도 이렇게 되지만 그 나쁜 것에 따라서 인식이 지금 정책 당국과 민간에서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래
정책 당국과 민간이 현재 진단과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의 갭이 줄어야 거기에 대책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고 이것을 민간에서 받아들여야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인데요. 서로가 어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맞느냐? 서로가 어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냐? 대부분 다 국민들이 중하위 계층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책 당국은 공허한 메르스라고 들리고 오히려 민간 측면에서 제시하는 시각들이 더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 경영은 민간에 초점을 두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 그래서 정책과 민간의 겉도는 문제 이런 것도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짐과 함께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떠돌고 있는 위기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비관론이 나오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15년 전에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각종 위기설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기설이 그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죠. 얘기한 적이 예. 있죠.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내부에서는 이 선거 맞물려서 한국 경제 위기설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997년식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비관론이라든가 중증 감정이라든가 이런 쪽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도 과거 1997년식의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외국 자본이 대거 이틀에서 한국 경제의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의 그 흐름, 자금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재정이 건전하다는 측면.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이 제1선과 2선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1선에서 얘기하는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럴 때에 일부 사람들이 위기설 해서 퍼뜨리는 그 자체를 미국에서는 부두 경제학, 미신 경제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외 환경이 어려운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충시키는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수출 채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원화의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각국들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입니다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 절성 문제는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업들이 지금 현금 보유분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게 금융상과 실물에 해서 종사하는 이런 그 기업인가 구별이 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기업들은 현금을 몇조 원, 몇십조 원씩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사실 그게 금융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업과 금융사가 구별이 되지 못하는 이런 정도로 이 현금 보유가 많다는 것은 그 현금을 설비 투자에 해야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을 키우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한테 제발 못 살게 하는 이런 것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 보유를 투자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민간 소비, 가계 이런 부분에서 소비라든가 건설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안 돈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안 도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부채를 축소하는 데 최우선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정책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의 올해 들어서 금리라든가 통화정책 한번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했거든요. 자, 그동안 뭐냐, 올해 상반기까지도 물가 안정 생각해서 금리 좀 내려달라 한국 경제 TV를 통해서 얼마큼 얘기했습니까? 그럴만해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올해 들어서 2차례 우리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성장률이 0.1% 정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 지금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위기 때는 뭐든지 나중에 부작용 생각하고 정책 당국일수록 국민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이든 통합이든 통화정책이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0.1%대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